안녕하세요. 저는 최참치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종말의 소년이라는 장르 소설로 첫 책을 냈습니다. 출판으로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고 보는 이제 그게 첫 책인데, 그 전에는 웹소설로 따로 이제 글을 쓰고 있던 작가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작가님 첫 작품 종말의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작가님의 그 신간 서적 종말의 소년을 소개를 듣고 나서 지금 꼭 사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간략하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말의 소년은 가상의 대전광역시를 배경으로 한 SF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주인공이 잠에서 깨보니까 모든 세상에 이제 먼지가 가득 껴있는 상태고, 갑자기 커다란 새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아찔한 환경 속에서 소설이 진행되죠.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누나가 그 중에 납치되는데 누나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작가님 이전에 이 책 발간하시기 전에도 웹소설 같은 거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공이 첫 책곡 도서잖아요. 근데 굉장한 그 치열한 경쟁이 있거든요. 아르고고 문학나눔도서 보급에 선정되기 위해서. 근데 첫 책으로 바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3년 문학나눔도서 보급 지원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연락을 받을 때가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판사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좀 되게 신기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종말의 소년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책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출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지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면은 완성된 글은 작가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야기 스스로 운명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운명이 좀 더 멀리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글을 쓰지만 작가가 세상에 책을 출간하면 그것은 작가의 손을 떠나서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어떤 모티프가 주관돼서 작품 집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있는 걸로 모티브를 많이 따온 편이에요. 일단 종말의 소년 제가 이제 살아온 대전시를 배경으로 쓴 건데, 사실 대전이 그렇게 이야기를 막 쓰기에 재밌는 도시냐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쓰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가 쓰기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근데 서울을 배경으로 쓴 작품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소재로 제가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대전을 약간 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쓰기 시작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쓰고 싶은 모티브들은 주변에서 따와서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소재들, 영화라든지 소설 아니면 막 게임 같은 데서 이제 따서 섞고 완성시키는 작업으로 소설을 썼죠. 네,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 내가 나고 자란 고장, 목포문학박람회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지만 내가 사는 그 이웃들의 이야기, 사회 문제를 써서 이렇게 실감나는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으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돼서 작가로서 등단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는 기간 자체는 제법 길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문학 그런 거보다는 팬픽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만화의 팬픽으로 쓰기 시작했고, 쓰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뭔가 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글을 이제 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뭔가 글을 쓰고 그걸 업으로 삼겠다고 하면은 기꺼이 찬성하시는 부모님은 잘 없을 거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글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너무 몸이 진짜로 아픈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안 쓰다가 글을 썼는데 그때 몸이 나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든 글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기 시작했죠. 운명이었다. 작가가 된 것이 운명이었다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문학을 구원의 시합이다, 치유의 글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이번 소설을 기술하시면서 영향을 받은 어떤 에피소드나 직접적인 계기에 대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는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전에도 이제 쓴 글을 봤을 때 자료조사를 제법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자료조사 많이 하고 관련 책도 보고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종말의 소녀는 대전의 역사를 약간 갈무리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대전이 되게 호도 그렇지만 근대 도시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전에는 그렇게 충청권에서 이름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공주라든지 천안이지 그런 데가 충청에서 오히려 더 유명했는데, 그런 일제시대 관련부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이념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하면서 이제 부딪힌 경우가 많았는데 대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서북청년단이랑 교도연맹이랑 충돌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로가 서로 이제 죽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6.25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죠. 근데 대전에서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유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약간 용서하고 화해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대전 북쪽의 신탄진이라는 지역인데 그게 되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우리 지역에. 그거를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모티브를 삼아서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대전을 교육의 도시, 충청도 양강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어떤 치열한 역사의 격번이 흘러갔던 도시라는 것을 작가님 설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책 종말에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소설 같은 시인이든 자기만의 작업 루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재작년 문학박람회 때 여기를 방문하셨던 저희 학교 후배 황인찬 시인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면 무조건 직장인처럼 가방을 들고 나와서 카페에 출근해서 글을 쓰고 6시에 퇴근을 한 루틴으로 꾸준히 글을 쓰신대요. 시가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어떤 분은 영감을 받아서 한꺼번에 몰아 쓰신다는 분이 있고, 물론 신진 작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작업했던 어떤 작가님만의 작업 루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글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웹소설을 쓰던 경력이 있었는데 웹소설을 쓸 때는 그렇게 막 깊이 고민하거나, 물론 최소한의 자료조사는 하긴 하지만 그래서 퇴고를 잘 하지 않고 바로 쭉 진행하는 편이에요. 종말의 소년이나 이제 다른 제 글을 쓸 때는 일단은 한번 앉아보고 안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뭐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진행을 하고, 저는 엉덩이로 막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긴 한데 낮에는 좀 잘 놀아요. 특히 게임 좋아해서 게임하면서 있다가 저녁쯤 돼서야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처에 이제 카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글을 쓰고, 그게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집에서 제 방에서 쓸 때도 있고, 장소를 좀 익숙한 장소 몇 개를 골라서 써질 때는 계속 앉아서 쭉 쓰는데 안 써지면 또 장소를 바꿔서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예, 그 소설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문장과 문장이 조합이고 시하고 되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말로는 속된 말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로 나온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루틴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어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난한 작업 때문에 그럴 때 스트레스를 푸는 작가님 방법안에 해소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산책을 좀 하다가 그래도 안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문장들을 막 이것저것 써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뭔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랑 연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거를 이어붙여서 소설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돌파를 한 경우가 몇 번씩 있어요. 네, 그 좋은 작품, 문장 보고 노트도 받아갖고 영감으로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은 현실의 반영, 또 리얼리즘적인 성격을 가진 소설을 첫 작품으로 쓰셔서 최근 이 사회현상이나 지금 시국이 굉장히 복잡하다합니다. 6.25 일제요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갈린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혹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주제나 사회적 이슈가 있으십니까?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OTT라던가 드라마 같은 거는 좀 잘 안 보고 뭐 연합뉴스, YTN 이런 거를 이제 할 거 없으면 틀어서 보고 딴짓을 하고 그러긴 한데 요즘엔 너무 흉흉한 뉴스가 많아요. 뭐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희 또래 남자들은 그 해병대 병사의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되게 좀 공분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던가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좀 오히려 정보랑 뉴스가 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요즘에 좀 삶의 낙이라고 할 만한 건 그 아이돌 뉴진스라고 있는데 뉴진스를 상당히 이제 즐겨본 편입니다. 네, 역시 젊은 작가님이라서 관심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현실 세계가 너무 스펙타클한 상상도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그 반대로 돼가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작가님의 첫 작품 정말의 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작가님이 어떤 말씀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는지 혹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시각을 독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쓸 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쓰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은 일단 재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 책이 소매가로 사면 18,000원인데 이 18,000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 사실 요즘은 이야기의 포화 시대예요. 아까 말한 이제 OTT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쇼츠, SNS 같은 것들이 문학 경쟁자들이거든요. 시간을 버리는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미가 필요하고 저는 그 재미를 독자들이 느끼고 만족할 만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뭐 가치 전달, 교훈 이런 거 일단 재밌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재미로 독자들이 재밌게 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나만의 뭔가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사회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작가로서도 소설가로서도 가장 좋으시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지금 뭐 AI가 소설을 쓰는 시대 AI가 시를 쓰는 시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물론 지금 잘 쓰셔서 첫 작품이 문학남 보급 사업에 선정이 되셨지만 앞으로 나는 이런 작품을 쓰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혹시 집필 계획 예정인 작품이 있으신지 그건 어떤 경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놀랍게도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2달 전에 나왔고 그 책이 사실 훨씬 더 오래전에 쓴 글이에요. 종말의 소녀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완성을 했었는데 두 번째 책은 제가 한 12년 전에 쓴 소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2편의 원고를 출판사에서 줘서 출판사에서 종말의 소녀를 먼저 출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예전에 쓴 소설을 이번에 출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지표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웹소설, 이거는 이제 좀 수익을 노리고 있는 웹소설이랑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인 성취랑 도전을 하고 싶은 단편문,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되게 오래전에 구성하고 난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판타지 소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웹소설이랑 단편 소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쓰고 싶은 충동이 아마 이제 단편 소설을 먼저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단편 소설은 이제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이 한 3편? 45편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장르 소설 왔다 갔다 하면서 장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굉장히 신진 작가이지만 벌써 두 번째 작품이 나왔고 웹소설도 쓰시고 장르 소설도 쓰시고 순수 소설도 쓰시고 굉장히 더 미래가 선명되고 기대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중간에 꼭 작가로서 글을 써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글을 작가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뭔가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최초로 글을 쓰셨던 계기가 됐던 게 언제이고 몇 살 때인지 혹시 기억나셔요? 처음 쓴 건 아까 말씀드린 팬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는데, 그거를 쓰다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힙스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르 소설을 남들이 안 볼 때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성향하고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쓰는 어떤 경향도 바뀌게 돼서 그때부터는 뭔가 좀 자각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남들과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옆에서 뭐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글 쓰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제법 많았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몸이 아팠던 경우도 있고 글 쓰는 거를 직업으로 이제 소설 쓰면서 업을 쌓기가 상당히 힘든데 처음에 이제 웹소설, 제가 이제 성인 소설을 썼는데 그때부터 뭔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식상 전업 작가로서 문학 작품이나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업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도 계속 글을 꾸준히 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서울에서 게임 시나리오 관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되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종말의 소녀는 쓸 때도 이제 웹소설 쓰던 거를 퇴직을 한 다음에 바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구상 단계는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글을 쓰고 종말의 소년의 경우에 이제 시작과 끝을 시간을 두고 보면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7년 내내 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글을 놓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구상은 항상 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되고 어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좀 몰입을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생활하실 때는 생활하고 또 작가라서 몰입할 때 몰아서 쓰신다는 바람직한 작업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셨고요. 대부분의 시인과 특히 소설가들은 어렸을 때 다독과였다.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작가가 되는데 자양분이 되었던 좋아하는 작품이나 내 인생에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독자님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권 끼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많기 때문에
몇 권을 뽑자면은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온 소설 첫 번째 소설은 그 로버트 셰클리라는 작가인가 영국의 작가였던 걸 기억하는데 추락한 달이라는 SF가 있어요. 그 어린이용 SF 공고로 나왔던 거를 그때 어렸을 때 처음 본 건데 말 그대로 달이 지구에 추락하는 내용의 SF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영세적으로 글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관찰자의 느낌으로 그냥 달이 떨어진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막 피난다고 떠나고 할 때도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떤 영세적인 태도가 어린 마음에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저한테 영향을 준 소설, 제가 인상 깊게 본 소설은 고등학교 때 이제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추기소설 작가를 봤어요. 기나긴 이별이라는 제목의 추기소설인데 저는 상당히 그게 좋았어요. 그 하드보일드한 감성. 그 전에 제가 보던 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보고 있다가 이 하루키도 영미문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챈들러가 확실히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챈들러 소설을 보면서 영향을 제법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 본 게 실피어 전집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리엄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글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캐릭터, 하나는 플롯, 하나는 문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를 보는데 그 삼각형이 가장 잘 맞물리는 소설은 아니죠. 희곡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도 이거를 어떤 모범 삼아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식을 하고 있죠. 네, 요즘 고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누가 이야기하고 희곡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책편지 작가님이 고전과 또 현대를 넘나는 장르 소설 아주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 같아요. 자,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작가님과 개인적인 그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북토크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꼭 책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관객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굿즈 캠핑 할 때 쓸 수 있는 랜턴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기 전에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참여하시면 또 역시 굿즈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작가님께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질문 주전 말고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저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왔고요. 맞습니다. 대전 어디 사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 대전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니까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성구 도룡동에서 왔는데 어디 사시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네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저는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했는데 최근까지 이제 저희 집에 근거로 살아가는 곳이 대덕 법동이었고 그 전에 이제 비례동에 좀 오래 살았고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 그 비례동 근처에 가양초등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동구와 그 신도시를 넘나드는 그 스펙트럼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작가님이어서 너무 지금 관심이 가고 꼭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전 배경으로 한 단편 작품 제목이 있으신가요? 구성하고 있는 게 최소 이제 세 편인데 하나는 심판진이고 하나는 신세계라는 제목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에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힘들 때 그러니까 성장 배경이 그렇게 막 풍요롭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신세계백화점 가니까 말 그대로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런 위화감에 대해서 한번 풀어내고 싶은 그런 단편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 1인칭 시점에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등장하는 단편 소설을 구성 중이에요.
네, 질문해 주신 분 이따 스태프에게 저희 굿즈 받아가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목포문화박람회를 대전에서 오셨어요. 서로 아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대전에서 작가님 오실 때 대전 독자분이 이 멀리 오셔서 질문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또 한 분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서 질문해 주세요. 가감 없이.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는 많은데 아마 시간 관계상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최천치 작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저희는요, 5분 동안 휴식하고 다음 두 번째 작가님과 톡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그대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